세 번째,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위아래 다 밑변이라고 해줘요.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일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밑변이고, 높이는 평행사변형도 두 변이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해요.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인데 마주보는 평행사변형 한 점에서 다른 평행사변형까지 밑변에서 밑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리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끝에 모서리에서 직각으로 내려 꺼서 자른 만큼이 요로 들어가면 쏙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져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이것도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삼각형의 한 변, 어떤 것도 밑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변이 이거다. 그러면 높이는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을 수직으로 내리그은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밑변이 이쪽을 밑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는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내리그은 수직으로 내리그은 선분의 길이,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를 밑변으로 한다.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내려 그은 선분의 길이,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에요. 평행사변형을 두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반을 자르면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2배가 되고 삼각형은 평행사변의 넓이의 반이 됩니다. 실전 개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첫 번째는 삼각형 2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준 다음에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을 잘라주는데 이번에는 높이의 반이 되게 수평으로 잘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집어넣으면 또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직사각형의 밑변은 똑같고요. 높이는 원래 삼각형 높이의 반이 되는 직사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밑변이 가로가 될 거고요. 높이 나누기 2가 세로가 됩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밑변의 길이와 높이에 따른 넓이의 변화. 넓이는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첫 번째,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다르더라도 넓이는 일정합니다. 위에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거기에 두 선을 연결을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두 평행한 두 선에 직선에 또 평행한 두 선분을 그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라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로가 밑변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높이는 두 밑변이 서로 평행한 밑변에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높이가 5cm랍니다. 가의 넓이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넓이니까 높이니까 3 곱하기 5, 3, 5, 15가 됩니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겠죠. 나는 모양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죠. 다른 나라는 평행사변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똑같이 3이고요. 높이도 두 평행사변형, 두 밑변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리가 5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똑같은 값이 나와요. 다도 밑변은 3cm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다른 모양은 다르지만 얘의 높이도 똑같이 두 평행한 밑변이 수직으로 내려가었을 때 생기는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똑같이 써줍니다. 넓이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따라서 값도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밑변의 길이 또는 높이가 같을 때는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또 높이가 같을 때는 밑변의 길이 또는 높이가 2배, 3배, 4배가 되면 넓이도 2배, 3배, 4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이번에는 4cm랍니다. 4cm의 높이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하나는 밑변의 길이가 3cm이고 하나는 밑변의 길이가 2배인 6cm짜리 삼각형이에요. 가와 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넓이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의 넓이는 밑변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한 값인 2, 2, 4, 3이 6 제곱센티미터가 가의 넓이입니다. 나의 넓이는요? 나의 넓이는 밑변이 2배가 됐어요. 3에서 3의 2배인 6이 됐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4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도 또 똑같이 해야 되죠. 옆에 있는 건 그대로 똑같이 와요.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전체에서 앞에 있는 밑변에다가 곱해지는 숫자가 2가 되는데 밑변만 2배가 되고 곱해지는 숫자는 그대로 2가 돼요. 그래서 6이 1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넓이도 몇 배가 되느냐? 3에서 6 2배가 될 때 6에서 12로 넓이도 2배가 됩니다. 베이직 테스트 1번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하여 요만한 게 1제곱센티미터예요. 색칠한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이게 몇 칸 똑같은 거 몇 칸인지 세봅니다. 반 삼각형 2개 합해서 사각형 하나니까 2개 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다가 2개 합해서 하나 총 8개네요. 그래서 1번 답은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문제 2번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2개 그려보시오 그랬어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고 나누기 2 해도 되죠. 이렇게 구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9제곱센티미터가 되래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얼마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양쪽에다 2를 곱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값이 18제곱센티미터인 경우에 삼각형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두 수를 곱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2개의 숫자가 필요하겠죠. 두 수를 곱해서 18이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18인데 18을 한 변을 하고 1을 하기엔 너무 그리기가 힘드니까 칸이 18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2 곱하기 9가 되든지 3, 6, 18도 있죠. 6, 3, 18도 있고 9, 2, 18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밑에가 2다. 밑변이 2고 높이가 9다. 그러면 높이가 9. 위로 직각으로 올려진 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이니까 점이 여기에 오든 여기에 오든 여기에 오든 꼭지점이 어느 쪽에 오든 삼각형을 이렇게 밑변에 맞게 삼각형을 그려주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다 9죠. 요 점을 이은 삼각형관도 높이는 9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2 곱하기 9인 그래서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하나는 3 곱하기 6을 하든지 6 곱하기 3, 6 곱하기 3으로 하나 그려준다면 가로가 6칸이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밑변으로 하고 그럼 높이가 되려면 2 곱하기 9인 거 어떤 모양이든 하나 그려줄 수 있겠고요. 6 곱하기 3이 되는 거 하나 그려주면 가로를 6칸, 세로로 3칸이 있으면 되겠죠. 하나, 둘, 3칸이 올라간 이 평행한 선 위에 어떤 점이라도 되는데 모는 종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리끄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8이 되겠죠. 가로가 6이고 세로가 3이니까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높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에요. 따라서 점이 여기가 아니고 이 점에서 만난다. 이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삼각형을 그려주어도 넓이는 1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밑변과 높이는 같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삼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두 숫자가 돼서 높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가 18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을 그려주면 이번에 답이 됩니다. 문제 3번 평행사변형 가와 나의 넓이가 같대요. 그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3번 가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의 넓이 평행사변형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높이는 평행한 두 변에서 한쪽 변에서 다른 쪽 변까지 수직으로 내리끈 선분의 길이니까 3 곱하기 8이 가의 넓이가 됩니다. 3 곱하기 8, 3, 8에 24.
단위는 다 cm니까 통일됐으니까 생략해 줍니다. 나의 넓이는 나도 지금 보니까 평행사변형이죠. 그 나의 넓이는 6 곱하기 네모가 돼야 돼요. 6 곱하기 네모인데 가와 나가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나의 넓이도 2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네모는 4가 돼야 되겠죠. 4cm가 됩니다. 문제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그랬어요. 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평행사변형이죠. 4번에 1번. 이 넓이를 구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서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15로 보고 높이는 수직을 내리꺾은 거니까 높이를 8로 본다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15 곱하기 8이 되어서 5, 8에 48이면 8, 120 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서 평행사변형은 양쪽이 다 평행하니까 요 변을 밑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보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두 평행사변형을 수직으로 이은 선분의 길이 바로 이 네모가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네모예요. 이 네모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이때의 밑변은 10이에요. 단위는 다 cm니까 생략해 줬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8인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120은 이게 120인데 또 뭐와 같으냐? 밑변은 15라고 보면 10 곱하기 네모와도 같다. 10 곱하기 네모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니까 이것도 120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네모는 12가 됩니다. 2번. 이번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직각을 이루고 있다고 돼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 넓이를 이걸 밑변으로 하면 26이고요. 여기서 직각으로 내리끈 이 선분의 길이가 이것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6 곱하기 8 나누기 2예요. 따라서 이 4로 나눠주면 4, 6에 24, 4, 2, 8, 104가 되겠네요. 104 제곱센티미터가 될 건데 그리고 다르게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높이죠. 이 높이가 네모예요.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를 다시 밑변으로 봐준다면 첫 번째 이 식은 밑변을 뭘로 봐줬느냐 26을 밑변으로 봐줬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한 거예요. 이 삼각형을 구할 때 이번에는 여기가 밑변이라고 봅시다. 밑변하고 높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밑변과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으면 이 꼭지점에서 삼각형의 다른 꼭지점에서 이 밑변까지 내리끈 수직으로 내리끈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또 뭐가 되느냐? 2번은 여기 13cm를 밑변으로 봤을 때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면 13 곱하기 높이 네모죠. 네모 나누기 2한 값이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104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네모 구할 수가 있겠죠. 네모는 104에다가 2를 곱해주고 13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208 나누기 13. 13하고 78이죠. 이거 6개.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모의 알맞은 값은 16이 됩니다. 문제 5번. 두 삼각형 가와 나는 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나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가를 먼저 보니까 가는 넓이가 21제곱센티미터로 주어졌어요. 두 개가 다 밑변을 네모로 같다고 했으니까 가의 넓이 21은 어떻게 나왔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값이죠. 여기서 네모 밑변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3, 6, 3, 7에 21이니까 네모는 7이 됩니다. 그럼 나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나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나의 넓이가 나오는데 밑변을 위에서 7이라고 구해줬죠. 7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7 곱하기 8 나누기 2 2, 4, 8이니까 4, 7에 28이 되겠네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2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문제 6번.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보니까 커다란 삼각형에서 좀 작은 삼각형, 이게 지금 선이 하나 수직으로 그어져 있고요. 좀 작은 삼각형이 빠진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삼각형은 아니지만 어떤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려냐 보니까 여기가 6cm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7cm라고 주어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의 높이를 안다면 전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서 구하면 딱 좋겠는데 높이를 모르죠. 다른 걸 몰라요. 근데 또 딱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밑변을 17로 보지 말고 밑변을 6으로 봐줍니다. 6cm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1번,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17에서 요만큼, 반은 아니죠. 17에서 한쪽 부분만큼의 높이로 한 삼각형이고요. 2번은 17에서 요만큼을 뺀 나머지 거를 높이로 한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네모라고 하고요. 여기를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는 17이 되겠죠. 17cm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1번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6 곱하기 네모죠. 6 곱하기 네모 나누기 2. 한 값이 1의 넓이고요. 2의 넓이는 6 곱하기 그 다음에 세모죠. 세모 나누기 2. 한 값이 2의 넓이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것은 1과 2를 합친 부분의 넓이에요. 이거 두 개를 합쳐주니까 이거를 표현하기를 다시 네모 곱하기 6 나누기 2로 써주고요. 네모 곱하기 세모죠. 세모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위치를 좀 바꿔줬어요. 그래도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1 더하기 2는 네모 곱하기 6 나누기 2 더하기 세모 곱하기 6 나누기 2예요. 보니까 곱하기 6 나누기 2가 양쪽에 중복돼서 들어가 있죠. 이거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네모 나머지 더하기 세모가 남았죠. 곱하기 6 나누기 2를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요거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서 빼줄 거예요. 뭐가 남았나요? 네모 더하기 세모 남죠. 그걸 괄호 안에다 딱 써주고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두 개씩의 합을 하나의 식으로 묶어주고 나면 네모 더하기 세모도 우리가 아는 숫자죠. 17이에요. 요거를 여기다 쏙 넣어줍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가 17이니까 1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어서 이거는 2, 3, 6 17 곱하기 3 5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1과 2의 넓이가 5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단계 마름모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마름모는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한 대각선과 또 다른 대각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두 개의 대각선으로 만나는 건데 두 개의 대각선이 직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대각선들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을 바깥으로 크게 그려주면 그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 바로 이 마름모의 넓이가 됩니다. 직사각형 할 때는 용어가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이 가로에 해당되는 것이 다른 대각선, 세로에 해당되는 것이 한 대각선, 명칭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그 넓이의 반이 된 것이 마름모의 넓이가 된다. 두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은 뭐가 되나요? 4개의 변 중에서 2개의 변이 서로 평행한 것이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2개의 변, 평행한 두 변을 밑변으로 봅니다. 근데 밑변 중에서도 위에 있으면 윗변, 아래에 있으면 아랫변 이렇게 해주고 윗변과 아랫변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평행한 두 선의 수직으로 내리끈 선분의 거리를 높이라고 해줘요. 이 두 개를 이런 사다리꼴을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돼요. 이게 좀 각도가 딱딱 맞게 되어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면은 이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윗변, 그쵸? 위에 있던 게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붙은 거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같아요. 높이 한 것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고요. 이 넓이를 반으로 똑 자르면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쵸? 여기에다가 높이까지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어요. 거기에다가
나누기 2. 그쵸? 이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이 2배를 만들어준 거니까 그거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구하고자 했던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실전 개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 4가지 방법을 소개해 줬어요. 첫 번째는 사다리꼴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높이를, 원래 있던 높이가 이만큼이 높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밑변, 아랫변이라고 해주죠. 아래에 있는 밑변이 아랫변이니까 아랫변, 그 다음에 요만큼이 윗변.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있어요. 이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반을 쭉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이렇게 기다란 평행사변형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고, 요 부분 위에 자른 부분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됐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이만큼 높이 한 값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넓이는, 그래서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밑변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아랫변이죠. 요만큼 아랫변이고 요만큼 윗변이에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한 것이 밑변의 길이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원래 있던 이 높이에 반 해준 거죠. 이걸 반 자른 거니까 원래 있던 높이에 반 자른 것이 높이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아랫변 더하기 윗변 먼저 해주고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값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방법 두 번째,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나눈대요. 사다리꼴을 우리가 기존에 배운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평행사변형을 가라고 하고요. 삼각형을 나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두 개 평행사변,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겠죠. 여기 윗변이니까 여기도 윗변이 될 거고요. 그 나는 여기 이만큼이 아랫변이죠. 아랫변. 해서 요 길이를 각각 알면은 아는 거 넣어서 이렇게 나눠서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는 이거 윗변 곱하기 높이가 주어졌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인데 넓이는 윗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그 다음에 나도 해줘야 되죠. 이거 나는 요 길이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아랫변 빼기 윗변 해주면 되겠죠. 삼각형의 밑변은 얼마가 되냐면 네모는 아랫변 빼기 윗변 한 값이 밑변이 되어서 이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줘야 되죠. 요거는 나누기 2. 요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게 가의 넓이, 이것이 나의 넓이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삼각형 두 개로 나눠주래요. 이번에는 사다리꼴을 이렇게 있는 사다리꼴을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걸 나라고 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삼각형 가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나의 넓이로 해서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랫변이고요. 여기가 윗변이 될 거고 여기는 높이죠. 이게 높이니까 가의 넓이 더하기 나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아랫변 곱하기 높이,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더하기 요 삼각형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있겠죠.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두 개를 더해줍니다. 네 번째 방법, 두 개의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나눠주래요. 이게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는 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잘라주고 직각으로 내려서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주면 이 사각형의 넓이 나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가와 다로 나누어서 세 개를 합해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윗변이고요. 이것이 아랫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또 높이겠죠. 높이입니다.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줍니까? 삼각형 가와 다의 넓이. 삼각형 가
가의 넓이 어떻게 구해주죠? 가의 넓이는 이거 아랫변에서 윗변 요만큼 뺀 것이 가와 다의 밑변이 되겠죠. 가도 밑변 곱하기 높이, 다도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가와 다를 합하니까 가와 다의 밑변의 합은 얼마인가요? 아랫변에서 요만큼 윗변만큼 빼주면 가와 다의 밑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먼저 구해주 이거에다가 더하기 나까지 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가다를 먼저 구해주고, 그러면 가단의 밑변의 넓이는 아랫변 빼기 윗변이 되겠죠. 이것이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두 개, 높이에다가 높이 나누기 2 한 값이죠. 근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나누기 2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남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를 더해줘야겠죠. 나 어떻게 구하나요?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가 윗변이죠. 여기 윗변, 여기 같으니까 이 다의 넓이는 윗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 사각형 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가 무엇인지 보고서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고, 정사각형이면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네모 곱하기 네모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변이 주어진 게 아니고 주어진 길이가 이 대각선의 길이에요. 대각선이 8cm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주느냐? 이 정사각형은 삼각형 1과 삼각형 2의 넓이의 합이죠. 그래서 한 삼각형 1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을 또 반대로 이렇게 구워주면 두 개 직각으로 만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8이 될 테니까, 그렇죠? 지금 삼각형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걸 반으로 자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또 알 수 있죠. 4cm,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4c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삼각형은 밑변이 8이고요. 높이가 4인 삼각형입니다. 나누기 2 해주고, 2번은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가 되어서 이거 얼마인가요? 두 개 나눠주면 2, 8이 16이죠. 그렇죠? 1 구한 다음에 그거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는 이 전체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이것은 16 곱하기 2가 되어서 32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문제 1번, 사다리꼴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우리 방금 배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윗변이 6, 아랫변이 16인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높이는 8입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합쳐준 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죠. 거꾸로 해서 붙였으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가 16이 되는 이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돼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 자른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가로가 16 더하기 6, 22가 되고, 높이가 이제 가로 세로라고 해주죠. 세로가 22 곱하기 8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서 어쨌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다시 16 더하기 6 한 변의 길이죠. 곱하기 높이가 8.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평행사변의 넓이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의 반인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누기 2 해줍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11, 88이 되겠네요. 88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네, 2번, 사다리꼴의 넓이가 48 제곱 센티미터일 때 높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사다리꼴 이제 공식으로 해서 외우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높이 나누기 2 한 값이 48이라고 합니다. 이거 풀어서 네모를 구해줄 거예요. 이거 먼저 계산하면 8 하고 나누기 2 곱하기 네모 한 값이 48이 돼야 됩니다. 2, 4, 8. 4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48이 되나요? 네모는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12cm입니다.
문제 3번. 마름모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일 때 대각선 기역 디귿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마름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름모니까 일단 두 대각선이 직각으로 만나고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여기 주어진 게 8cm라고 주어졌네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쪽으로도 이등변 삼각형, 이쪽으로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8이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 이 선분의 길이니까 모르는 거를 구하고자 하는 걸 네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변을 네모로 하고 높이가 8이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 두 개의 합이 120이 되어야 하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네모 곱하기 8 나누기 2 한 값이 요 삼각형인데 그거 두 개니까 다시 곱하기 2 한 값이 120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지워지죠.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됩니까? 120 나누기 8이 되니까 8, 1은 8, 8, 5, 40이네요. 네모는 15cm가 됩니다. 문제 4번. 정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정사각형이란 얘기는 이 길이랑 같죠. 그쵸? 네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운데 지나가는 대각선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게 대각선이 3, 8, 3 이게 다 더한 거가 얼마가 나오죠? 14죠. 그래서 여기 한 대각선의 길이가 14가 됩니다.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3, 8, 3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작은 삼각형 4개가 되니까 뭐 밑변 높이를 알면 그렇게 4개를 구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전체 큰 정사각형에서 마름모를 빼도 되겠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3이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고 여기도 3. 그 다음에 여기가 14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지금 반 잘리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7과 7로 나눠진다는 것도 알겠죠. 이 직각으로 만날 거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개의 넓이를 1이라고 해주면 1의 넓이 얼마가 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7 나누기 2 한 값이 1이죠. 3, 7에 21 나누기 2 한 값이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1 넓이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1 한 값은 21 나누기 2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2 나눠주면 42가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4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문제 5번. 다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을 빼주는 방법 아니면 큰 도형을 더 작은 도형으로 나눠서 각각 구해주는 방법 이렇게 있겠는데 저는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을 빼주는 방법으로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거 일단 반을 나눠볼까요? 반을 나눠서 왼쪽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빼줘서 여기를 먼저 구하려고 하고요. 왼쪽 거 먼저 구해볼게요. 왼쪽 거를 1번, 오른쪽 거를 하얀 부분은 2번이다 하면 왼쪽 거 1번은 큰 직사각형을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16이다. 여기가 8이다. 여기 또 8일 거고 여기가 14라고 주어졌죠? 14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10이다. 그래서 가로가 10, 세로가 13인 직사각형에서 10 곱하기 13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빼주려고 그래요. 요거 7로 주어졌으니까 13에서 7 빼면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8 빼면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2 곱하기 6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겠네요. 큰 직사각형 빼기 삼각형 해서 1번의 왼쪽 도형의 넓이는 130 빼기 이거 지워지니까 6 124가 됩니다. 오른쪽 2번의 도형의 넓이는 큰 사다리꼴에서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려고 해요. 큰 사각형의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8 더하기 14 곱하기 높이 13 나누기 2 한 값에서 빼기 이 삼각형 밑변 15죠.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한 값이에요. 이거 정리해주면 8 더해주면 22죠. 22 곱하기 13 나누기 2
빼기 요거 지워주니까 15가 되네요. 이거 정리해주면 21, 11 곱하기 13. 이거 어떻게 가냐면 앞자리수가 10인 두 자릿수의 곱셈은 앞에가 1, 11자리에는 1 더하기 3, 4가 올 거고요. 1의 자리에는 1 곱하기 3, 3이 올 거예요. 빼기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5를 빼면 또 3 빼기 5 할 때는 그러면 끝자릿수가 3 더하기 5,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 내려갔죠. 그러니까 3 빼기 1, 2가 되고요. 12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1, 2의 넓이를 각각 구해줬으니까 이 다각형 전체의 넓이는 1 더하기 2가 되어서 124 더하기 128 얼마가 되나요? 128 2가 되고 5가 되고 252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문제 6번 넓이가 80 제곱 센티미터인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2배로 늘렸대요. 늘린 마름모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넓이가 80 제곱 센티미터인데 가로와 세로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2배씩 늘렸다고 합니다. 이 대각선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쵸?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하면 이 대각선 넓이의 2배가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니까 그거 나누기 2 한 값이에요. 그쵸? 이 한 대각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A 곱하기 B 나누기 2 한 값이에요. 이게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각각 A를 2배로 늘려주고 2 곱하기 A, 그 다음에 B도 2배로 늘려줬대요. 2 곱하기 B를 해줬대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거를 이렇게 바꿔줬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를 2배로 늘려서.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면 곱하기 2가 있잖아요.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식은 4 곱하기 A 곱하기 B 나누기 2. 원래 있던 식에 몇 배가 늘어나느냐? 4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넓이가 80이니까 곱하기 4가 돼서 4, 8에 32, 320 제곱센티미터. 늘린 마름모의 넓이는 4배가 큰 32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